예, 안녕하세요. 객체중심 자바 강유철입니다. 예, 이제 7장 들어왔습니다. 7장은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등장 쪽인데요. 사실 아마 제일 제가 이제 강의를 좀 요새 하고 있는데 가장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원고를 쓸 때도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갑자기 막 객체라는 개념이 갑자기 튀어나오죠. 보통 이제 모든 프로그래밍 책에 보면 뭐 변수, 제어문, 뭐 두와일, 뭐 포르프, 와일루프 뭐 이런 거 쫙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갑자기 객체 지향 프로그램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를 마치 무슨 느낌이냐면 약간 주입식 교육이라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챕터를 좀 추가를 했어요, 제가. 자, 그래서 이번 챕터를 공부하는 동안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뭔가 막 코드를 많이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떻게 객체지향이라는 게 세상에 등장하게 됐는가. 그 다음에 이제 객체지향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문제점에 접근하는가. 이거 두 가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객체지향이라는 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책들 보면 무슨 하늘 아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데요. 어차피 인간의 역사가 발전하는 걸 보면 정반합이에요. 해겔의 변증법처럼 발전한다고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고 또 그거 두 개가 합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다고 해서 무슨 객체지향이라는 게 지금 사실 현대 언어의 대세이긴 하죠. 거의 모든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 보면 OOP라는 방식을 쓰죠. 그러니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에서 이제 OOP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나오는 언어들을 공부한다. 옛날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C 언어가 아니라 일단 C++부터 시작이죠. 예, C++ 객체지향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자바 객체지향이죠. C# 객체지향이죠. 플렉스 쪽 공부할 때 액션 스크립트 같은 거, 액션 스크립트 3.0 되면서 이제 객체지향으로 가죠. 객체지향이죠. 여러분 아이폰 쪽 프로그래밍 할 때 뭐 하시냐면 오브젝티브 C 하거든요. 오브젝티브 C 역시 객체지향이죠. 루비, 파이썬 이런 언어들 전부 다 객체지향입니다. 그래서 이 객체지향을 모르고는 이제 여러분 새로운 프로그래밍 못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딱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객체지향을 풀어갈 수 있는지를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선은 객체지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해드릴 거는 시간의 흐름대로 한번 훑어볼 거예요. 시간의 흐름대로 이렇게 쭉 어떻게 프로그램이 발전해 왔는지를 한번 쭉 훑어보면 이제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는 로직의 묶음이죠. 자, 이거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거? 네, 예, 여기 밑에 나왔죠. C 언어에서 이제 드디어 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자바 언어에서는 메소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C 언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포인터가 아니죠. 포인터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C 언어에서 진짜 중요했던 건 사실 함수라는 거죠. 예, 그래서 C 언어 책을 보면 딱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C 언어 책을 보면 포인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함수와 라이브러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다들 공감하는 내용은 뭐냐면 C 언어의 진짜 핵심은 함수라는 거예요. 자, 로직의 재사용이라는 건데요. 이거 제가 책에 보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놨죠. 1에서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걸 예제로 들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이거 여러분 겪어보셔야 되는 얘기인데요. 개발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카피 앤 페이스트거든요. 예. CMP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의 진짜 황금도끼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개발자의 황금도끼 그러면 컨트롤 C, 컨트롤 V, 예,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 외국 사이트 재밌는 그림 보니까 쌍둥이인데 위에다가 T를 입고 있는데 쌍둥이 조그마한 꼬맹이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를 붙여놔서 제가 보고 한참 웃은 적이 있었는데, 자,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문제가 좀 많이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크게 가정하세요. 그러니까 가정을 할 때는
철학이라든가 이쪽은 굉장히 그 확대를 해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소스 100건대다가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집어넣는단 말이죠. 예,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다 집어넣었어요, 소스를. 자, 로직을 갖다가 복사해 놓는 거죠. 자, 이 로직을 변경해야 돼요. 이 로직이 바뀌었대요. 자, 그럼 이제 몇 건대 수정하시는 거죠? 100건대 수정하는 거죠. 사람 미치는 일이죠. 자, 근데 이게 기존에 만약에 99건대를 수정을 했는데 한 건대 수정을 안 했어요. 자, 근데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죠? 당연히 한 건대에서 발생할 수 있죠. 이런 문제 때문에 카피 앤 페이스트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카피 앤 페이스트가 가장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긴 합니다만 개발자가 또 가장 찾기 어려운 게 카피 앤 페이스트 한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카피 앤 페이스트는 좀 조금 don't repeat yourself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 뭐죠 이거? 스스로 반복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 죄송합니다. 글씨가. 자, 스스로 반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DRY 원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요새 개발에선. 네, 절대로 동일한 코드를 가능하면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마라. 그래야지만 좋은 코드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기 뭐죠? 켄트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OOP 쪽에서는 켄트백이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맞을 겁니다. 예. 이 사람이 써놓은 책이 몇 권 있어요. 켄트백이라든가 아니면 마틴 파울러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얘기하는 건 뭐냐면, 켄트백은 마틴 파울러인가요? 두 분이 좀 헷갈리는데, 코드에서 나쁜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 반복적인 코드를 많이 쓰면. 그 정도로 좀 혐오하면서 얘기를 하는 정도로, 좋은 개발자들이 봤을 때, 예. 반복적인 코드는 사용하지 말란 얘기예요. 네. 아마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좀 추천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예.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생각했습니까? 야, 그럼 이거 하나로 묶자. 자, 이제 하나로 묶습니다. 야, 이거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딱 한 덩어리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래서 전부 다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얘만 호출하는 거죠. 자, 이랬더니 엄청 좋아져요. 왜냐면 모든 로직을 여기에 다 모아놓으니까 여기에 한 건데만 수정을 해주면 100건대가 수정이 동시에 이루어져 버리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네, 그러니까 얘만 딱 바꿔줬더니 다 끝나네. 그래서 이거 최고다 라고 얘기한 게 바로 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언어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브레이스라는 걸 이용해서 그 경계선을 잡죠. 이 경계선 잡아주면 네, 사람들이 이제 이 경계선, 이게 뭐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찾아가는 방식을 쓰겠죠. 예, 그게 뭐, 소위 말해서 함수의 포인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봅시다. 근데 자바를 생각해보세요. 자바나 C 언어를 생각해보시면, 이 실행하는 단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무슨 말씀 드렸죠? 야, 이거 지금 찾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게 로직, 근데 저는 지금 가능하면 그 책에다가는 굉장히 평이하게 써놨습니다. 사실은 제가 무슨 생각이 좀 드냐면 이거 내가 책에다가 좀 내 스타일의 의견을 많이 피력을 했다가 솔직하게 말해서 조금 겁났어요. 그러니까 막 공격을 당할 거라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막 다른 그 저자들이라든가 막 이런 분들이 저 책을 좀 이상하게 써놨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우려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약하게 썼고요. 솔직하게. 그 다음에 지금 동영상 강의는 조금 제 스타일대로 해보려고 해요. 자, 이거 생각해보세요. 이 로직을 여기다 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로직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그 함수라고 얘기하죠.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웹에서 실행하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 펑션 자체가 함수예요. 그 펑션 자체가 객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펑션 자체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바나 C 언어는 껍데기가 필요해요.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 얘기예요. 자바에서 실행의 기본 단위는 .클래스 파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 .클래스 파일은 클래스 로더라는 애가 메모리상으로 끌어올리면서 실행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뭔가 실행되려면 반드시 어디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클래스 파일 안에 포함되어야 되고 얘가 .클래스 파일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클래스 헬로 월드 뭐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 만들었죠? 이 안에나 메인 메소드 만들었죠. 그거 만드는 것처럼 뭔가 바깥 껍데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메인 메소드는 OOP랑 전혀 무관해요. 제가 책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만 메인 메소드는 OOP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만들어 놓은 거 메모리상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메인 메소드도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실행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껍데기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바깥쪽에다 껍데기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메모리상에 올려가지고 실행하는 거예요. 자, 그럼 로직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제가 로직을 만들어 놨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남들이 이거 가져다 쓰려면 메모리상에 올라가야 된다고요. 메모리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껍데기가 필요하다고. 예, 그 껍데기가 클래스 파일이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즉 실행하려면 .class라는 이 거대한 브레이스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예, 그 안에 뭐로 끊겠습니까? 로직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되겠죠. 형태가 이렇게 되겠죠. 예, 이게 클래스예요. 이 클래스 선언하는 코딩으로 들어갈 거고 이 안에 로직 들어가죠. 아, 이게 또 외국 애들이 들으면 또 이거 뭐라고 할 텐데. 물론 외국 애들이 제 한글 강의를 듣겠습니까? 자, 뭐 외국 애들 보면 뭐 로직 뭐 이렇게 얘기하죠. 로직이라는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만 쓰이는 말이에요. 예. 외국 애들 보면 뭐 SQL도 시퀄 그러지 뭐 처음에 들을 때 뭐야 저 그랬는데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SQL 이런데 이제 그 미국 애들은 이제 시퀄 이렇게 얘기하죠. 로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로직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죠. 자, 그래서 .class 파일에 묶음 이렇게 로직을 갖다가 많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접근할 때는 얘를 알아야 되겠죠. 얘를 알고 이 로직의 이름을 알고 접근하는 방법이 있죠. 사실은 제가 지금 여기서 C 언어를 아시는 분들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함수냐 지금 네가 설명하는 게 메소드냐라는 거 혹시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로직만 놓고 갈게요. 왜 함수에서 객체 지향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접근을 그냥 할게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실행하려면 로직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얘가 실행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메모리상에 올라와야 되죠. 자, 메모리상에 올라오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클래스가 필요하죠. 자, 여기까지만 그냥 딱 정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찾아가야 되잖아요.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할 때 쓰는 게 바로 일단 고급 언어에서는 이제 뭐죠? 인간이 찾는 방식, 호출하는 방식,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네이밍에 대한 규칙이 있을 거라고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네이밍을 선택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문법적인 거 있죠.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 뭐예요? 명사가 있으면 그 앞에 보통 뭐가 붙여야죠? 관사가 붙는 경우가 있죠. 더, 그죠? 예, 똑같아요. 예, 이 문법적인 부분을 좀 맞추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로직에 대한 문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맞추는지를 조금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외우시는 거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약간의 꽁수가 있거든요. 이 꽁수들에 대한 얘기하고 이제 메소드의 파라미터와 그 다음에 리턴 타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네.